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벌써 2024년이 다 간 것 같네요. 물론 이 시간은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남아있지만 이맘때쯤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죠. 올해는 뭐 했나? 올해 초에는 분명히 시작할 때는 뭔가 또 보람 있는 일을 하나 해야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도 그런 일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꼭 보람 있는 일을 한 가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올해보다는 훨씬 나은 내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명인들의 복귀 12월 23일 내일이면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좋았죠. 코스피가 1.57%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1.64%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조금 불안한 상태였죠. 자, 제가 여기 켜놓은 게 미국 나스닥 차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조금 불확실성들 이런 게 좀 있었죠. 자, 미국에 셧다운 우려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 금요일 장 할 때 그때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부채 한도 올려라. 이거 예산안이 민주당 예산안들만 잔뜩 포함이 돼서 이거 안 된다. 나는 반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우려감들, 이런 것들도 금요일 우리 시장을 좀 눌렀는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금요일 저녁에서 좀 해소가 됐습니다. 이 임시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죠. 그리고 트럼프가 요구한 거, 부채 한도 인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빼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다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늘 수급 상황이 또 많이 호전됐습니다. 장 막판에는 선물 시장에서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와서 조금은 덜 좋아졌는데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미국 시장을 좀 안도시킨 그런 게 있었죠. 자, 그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입니다. 보시면, 자, 여기서, CPI가 있고요. PCE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미국 소비자 물가는.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요거는 중반 정도, 그러니까 10일 조금 넘어가면 10일 전후에서 나오는 지표고요.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거고, PC는 월 말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요건 상무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연준에서 보는 지표는 소비자 지표를 어떤 걸 보느냐, PC를 봅니다. 자, 이게 PC가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 이 PC에 보다 먼저 발표되는 게 CPI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 전에 CPI가 조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 시장은 약간은 걱정을 했었어요. 자, 0.3, 이 월별 물가도 마찬가지 좀 올랐죠. 근데 PC가 괜찮은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PC가 보시면 2.4로 나왔는데요. 자, 전월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게 예상치가 한 2.5% 정도였으니까, 자,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다라는 거, 이 부분이 시장을 조금 안도시키면서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한번 보면 여기서 쭉 숫자로 쭉 정리가 돼 있는데요. 올해 초에 2.4%였어요. 올해 초에 2.4%였다가 2.5, 2.7, 2.7, 2.6 이렇게 쭉 2%대에서 쭉 있다가 이때 좀 9월 달부터 좀 뚝 떨어졌죠. 9월 달에. 자, 그래서 2.1%까지 떨어졌는데요. 그 이후로는 2.3, 2.4%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요게 일단 시장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으니까 안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서 앞으로 이 소비자 물가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가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부채 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는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겠죠. 자, 돈을 풀면 물가는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의 정책도 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데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관세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물가지표가 안심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지난주 좀 연준통화정책회의에서 조금 좀 이렇게 매파적으로 나왔죠.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라고 봅니다. 트럼프의 정책에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우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 미국의 물가를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다음 달 1월 달에 나오는 거 이 부분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서 봐야죠. 이때 11월분, 그러니까 12월 달에 발표된 거예요. 이거보다 좀 높게 나온다라면 조금 긴장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970년대 가장, 연준 역사상 가장 무능했다라고 그 평가되는 분이 아서번지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정책을 냈습니다. 물론 정부의 압력이 있었죠. 물가가 막 올라가다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렸는데, 자, 이게 조금 떨어지는 듯 하니까 금리를 또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또 튀고, 그러니까 금리를 또 올리고, 이런 실수를 계속 반복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샤워실의 바보라는 얘기가 이 아서번즈라는 연준 의장을 빗대서 나온 얘기입니다. 저 수도꼭지 딱 트니까 뜨거워요. 아, 뜨거워 하면서 차가운 데로 돌리죠. 그러다가 또, 아, 차가 하면서 또 뜨거운 데로 돌립니다. 자, 그런 현상이 나오면 미국 시장은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트럼프 취임도 1월 20일이니까요. 자, 그 부분은 남아있지만, 이 물가를 향후에 나오는 물가가 지금 현재 나온 물가, 이 수준보다 좀 높아지게 되면 시장 좀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숫자로 딱 나오잖아요. 2.3%에서 여기서 떨어지죠. 그랬다가 2달 연속 물가가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PC 물가가 2달 연속 올라왔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한 2-3달 정도 더 물가가 올라와 버리면 이게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두고두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꼭 좀 이 부분은 관심 있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은 보면 되게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이 또 죽일 것처럼 막 뺐어요. 확 뺐다가 그랬다가 또 반등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급반등 나오는 모습인데, 자, 이게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쫓아가면 안 돼요. 자, 이거 시장을 만약에 좀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시장이 좀 튀어 올라왔다. 그러면 초기 단계에 빨리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놓쳤다 싶으면요. 그거는 일단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단계에 조금 밀렸을 때, 그럴 때 조치를 하질 못했다라면,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선제 또는 초기에 대응하는 그런 투자자들은 이길 수 있는데, 또 이 부분을 그렇게 참지를 못하고 막 쫓아가서 매도를 하거나 쫓아가서 매수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고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았죠. 자, 요거는 미국 시장도 좋았고 우리 장 초반에는 조금 좀 수급 상황도 그렇고요. 그렇게 아주 싹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죠. 근데 이 우리 장 조금 시작하고 대만 증시 알려지고 일본 증시 시작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다 보니까 대만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대만이 오늘 2.64% 정도 올라왔는데 대만은 반도체죠. 자, 거의 우리나라보다 반도체 비중이 더 많은 국가가 대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강한 모습이 나왔는데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브로드컴이란 기업 있죠. 지금 엔비디아보다 지금 브로드컴이 주가 움직임은 훨씬 더 활발한 모습인데요. 브로드컴도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이상 되는 기업입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4배 이상 되는 기업이다라는 거예요. 이 브로드컴이 국내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 자, 우리 차세대 HBM 좀 공급 좀 해줘라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저 반도체 업체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 이런 쪽에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뭐 오늘은 거의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올라왔죠. 금요일 날 워낙 고생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일단 시장 자체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방향성이 없는 장세예요. 일단 코스피 시장도 방향성 자체는 없는 시장이니까, 뭐 이럴 때는 변동성만 있는 시장이니까 좀 역발상, 그러니까 좀 올랐을 때는 좀 매도를 좀 일정 부분 챙겨놓고 또 두들겨 맞으면 거기서는 일정 부분 한번 찔러보는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데요. 이게 코스피 시장이 방향성이 없는 그냥 변동성 장세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코스피 시장 보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죠.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자, 여기 저점을 찍었어요. 2360, 12월 9일 날 저점을 찍었는데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금요일 날 아래 꼬리 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요. 자, 오늘은 장중의 수급은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었죠. 외국인들이 현선물 시장에서 동시에 매수를 했는데요. 자,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근데 조금 아쉬운 그런 측면은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에서 보시게 되면 금요일 날까지 많이 팔았죠. 이때 목요일 날 4,300억 팔고 금요일 날 8,200억 팔고 뭐 이틀 동안 매도한 것만 하더라도 1조 2,500억이네요. 자, 근데 저 매수가 조금 오늘은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 근데 1,400억 정도니까 그렇게 큰 규모의 매수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이 연기금이 계속해서 시장을 받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현물 시장은 그래도 매수로 좀 돌아섰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선물 시장이 조금 아쉬워요.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일단 매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매수가 있긴 있었는데 보시면 자, 이때 현 선물 시장에서 또 저기서 1조 2천억 팔더니 이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6,100억 정도를 매도했죠. 자, 근데 오늘 수급이 지금 1,136억을 삽니다. 근데 이게 한 3시 정도, 오후 3시 정도까지요. 한 5천억 정도를, 5천억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매수를 할 때도 그 미결제약정이라는 거, 선물하시는 분들 미결제약정이라는 거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푸콜레이쇼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선물하시는 분, 파생하시는 분들은 잘 보셔야 돼요. 자, 뭐 푸콜레이쇼는 옵션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지금 1,136억을 샀는데 오전에 이때 5천억 정도 매수할 때도 미결제약정이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매도 쳤던 외국인들이 일단 뭐 그냥 조금 반등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냥 조금 챙기자, 차익 실현하자. 이 정도였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오늘 이 5천억 매수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단타 물량도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 그 물량들은 오후장 들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3시 넘어서 다 정리가 됐어요. 5천억이었는데 한 40분 만에 1,136억이니까 뭐 한 4천억 가까이를 오후장 늦게 매도했단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선물 시장의 수급 이런 것들은 괜찮긴 한데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코스피 시장 차트를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자, 외국인들 연속적인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여기 위치한 자리가 이 자리죠. 자, 보시면 22평선이 1차 저항선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그 22평선은 지금 2,459포인트. 2,459포인트 정도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아래로 20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빨간 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포인트 정도가 하락하고 있어요. 내일은 2,455포인트 정도 되겠네요. 2,455포인트 정도, 요 정도가 좀 저항선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 오늘 뭐 미국 시장, 미국 선물 시장은 지금 현재 괜찮은 상황인데요. 자, 내일 이걸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돌파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장중에 조금 더 먼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선물 시장이에요. 내일 뭐 갭으로 좀 미국 시장이 오늘 저녁에 굉장히 좋아서 갭으로 돌파를 하고 시작하면 그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저걸 돌파하지 못하고 시작한다라면 장중에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모레가 또 휴일이기 때문에 내일 오후장 되고 그러면 저걸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 나오면요. 오후장에는 또 매물이 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요거 외국인들의 수급, 오늘 같은 수급 저 장중에 오늘 같은 수급이면 괜찮은 거예요. 현물도 사고 선물도 동시에 매수하는 그런 수급이요. 자, 오늘 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그렇게 한 4천억 가까이를 청산하지만 않았으면 제가 내일 돌파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 수급 상황이 장 막판에 좀 많이 이렇게 청산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아침 수급 상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살펴보시면 그렇게 시장 대응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굉장히 좋았죠, 오늘. 자, 22평선, 이게 숫자까지, 소수점까지 딱 하면 돌파, 22평선 상향 돌파, 요렇게 제가 적어 놓긴 했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돌파를 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 0점 소수점 단위로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종가가. 근데 왜 돌파 이렇게 적었냐면요. 자, 이거 22평선 역시 마찬가지 조금 아래로 요렇게 가고 있어요. 저 기울기가 조금 밋밋해지긴 했지만 내일 정도 되게 되면 오늘보다 한 1포인트 정도 22평선이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는 보합으로 시작해도 돌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향 돌파 요렇게 적어놨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그때가 이날이었었네요. 이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죠.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반등 시도가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요거는 지금 여기서는 조금 저항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으니까, 그리고 아직 좀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근거는 이거예요. 자, 수급 상황입니다.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 다 같이 매수를 했어요. 코스피 시장 수급보다 이 코스닥 시장의 수급이 훨씬 강하죠. 자, 여기서 한 1,000억 조금 안 되게 매도를 했었나요, 이틀 동안. 근데 오늘 매수할 때 1,3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역시 마찬가지로 1,000억 이상 대규모 순매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이번 주는 1월 달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한 주일 테니까요. 1월 달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1월 효과 이런 게 있어요. 1월 달에는 다른 달보다 좀 시장이 괜찮은 경우가 많죠. 희망을 좀 많이 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모르겠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탄핵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정부 쪽에서 희망 있는 그런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1월 달에는 일회 현상 중에 하나가 중소형주 효과가 있죠. 1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수익률이 큰 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1월 효과예요. 자,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상황도 괜찮은 모습이니까 코스닥 시장 쪽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이런 것들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22평선이 코스닥 시장이 돌파가 됐으니까 이제는 이 위에 한 60선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 60일 이평선이 있는 자리는 한 720포인트 약간 아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679포인트, 680포인트라고 보면 한 40포인트 정도, 그 정도의 갭은 올라갈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꽤 좀 위쪽으로 볼 수도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은 요 정도까지 보기로 하고요. 섹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말씀드릴 섹터는 로봇이에요. 자, 로봇은 제가 항상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죠. 자, 이 로봇 섹터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런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미래에는 다음 10배건은 로봇입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2차 전지에서 벌써 엄청난 시세가 나왔잖아요. 다음 10배건은 로봇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 얘기도 저만 하는 얘기 아니에요. TSMC 회장님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세계 최고 부자를 만났다. 지난주에 나온 뉴스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미래는 차가 아닌 로봇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미래의 관심사는. 세계 최고 부자하고 차, 로봇 이렇게 연관을 지어보면 일론 머스크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우리 현대차 정의선 회장님도 굉장히 큰 부자고 자동차, 로봇 다 갖고 있지만 정의선 회장님은 아닐 거고요. 일론 머스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 트럼프겠죠. 그 다음은 일론 머스크를 들 수도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의 최대 관심사가 로봇이라는 얘기입니다. 로봇 내년에 좋은 일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 쪽들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또 저 위에 가서 꼭지 잡고 저 종목 진단할 때 그때 뭐 너무 올라서 잡았어요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지금 안 올랐을 때 차분하게 노려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좋은 일들이 내년에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온 뉴스는 1호업이라는 회사하고 이 의료용 로봇 관련해 갖고 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의료용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야죠. 그리고 1호업이라는 회사는 일단 복강경 수술 로봇 첫 번째 저 모델을 개발한 회사예요. 그 모델을 좀 고도화하기 위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이렇게 업무 협력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의료용 로봇 시장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진출할 거고요. 내년에 지금 제가 설명을 이 시간이 모자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데 내년에 여하튼 좋은 일 내년에 많이 있다. 굉장히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등 로봇주 중에 1등이에요. 최선호주입니다. 탑픽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로봇 주식들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정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용하시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꼭 좀 중장기로 들고 가는 용도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근데 이 하이젠 RNM은 제일 처음에 그 기업이 2008년도에 설립을 했는데요. 그게 어떤 사연이냐면 옛날로 이렇게 돌아가면 LG전자의 모터 사업부가 뭐 다른 데 인수됐다가 그걸 다시 인수를 해서 이 하이젠 RNM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하이젠 RNM은 로봇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물론 저런 쪽을 다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는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근데 이 하이젠 RNM 같은 경우도 적자 회사가 아니에요. 로봇 주식들 보면 적자 회사들 굉장히 많죠. 그런 쪽들은 시청자님들한테 그냥 트레이딩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 하이젠 RNM이 저 흑자 기업인데 그 부분은 있어요. 어떤 게 있냐 하면 저 보호회수, 이 완전히 그리고 또 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발행 주식이 3천만 주가 좀 넘는데요. 이 중에 85%가 잠겨 있는 물량이에요. 자, 최대 주주하고 저 특수관계인들 보유 지분이 한 74%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사주하고 우리 사주 이거 합치면 한 10% 넘습니다. 그러니까 85%가 잠겨 있는 물량이에요. 품절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저 한투증권 쪽일 거예요, 아마. 그쪽에서 그 상장 전부터 들고 있는 물량이 있어요. 한 15만 주 정도 크진 않습니다. 15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게 6개월 보호회수가 이제 곧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셔갖고
올랐을 때 그냥 쫓아가지는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좀 그 물량 소화하면서 조금 조정받는 구간이 있으면 그때 노려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은 종목이 하이젠 RNM입니다. 자, 요 정도까지 로봇 쪽에서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자, 방산 쪽 한번 보겠습니다. 방산 섹터도 참 계속해서 말씀 많이 드렸던 쪽인데요. 자, 이게 방산 섹터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았어요. 뭐 이유는 우리나라 탄핵 사태도 있고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올스톱입니다. 올스톱인데 왜냐하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저걸 할 때 계약 체결을 할 때요. 국가 대 국가로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신규 계약은 못 할 거예요. 신규 계약은 못 하지만 그동안 수주해 놓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하더라도 한 5, 6년치 일감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트럼프가 또 드디어 칼을 또 뺐습니다. 어떤 거냐. 유럽한테 트럼프 일기 때는 야, 니들 GDP의 2% 정도 방위비로 분담해. 그러더니 대선 유세할 때 이번에 대선 공약할 때 그때는 야, 유럽한테 나토 국가들 니들 3%는 부담해야 돼. 방위비를. 그랬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5%는 부담해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5%는 다 그만큼을 부담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그러면서 3% 정도 선에서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EU 외교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각 국가들은 방위비를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되었는데 안보 위기가 또 바로 지금 코앞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무기를 샀쓰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목 LIG 넥스원인데요. 드론이나 사족보행 로봇 같은 거, 사족보행 로봇은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서 지금 이 고스트 로보틱스는 미국 공군, 그 다음에 일본 자위대, 이스라엘 이런 데다가 실제로 로봇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의 중요성들 굉장히 커지죠.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드론 사업부에서 미국의 스카이디오라는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습니다. 미국 드론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뭐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좀 눌러주는 구간, 이런 구간은 지금 사모으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 하나오션. 이 하나오션은 전에 말씀드렸죠. 필리조선소 한 두세 달 정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인수를 하면서 미국의 MRO 시장에 진출할 거예요. 미국의 MRO 시장은 함정 유지 보수하는 거 그게 연 20조 규모입니다. 근데 미국 조선이 지금 경쟁력이 없어요. 중국은 배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서 함대를 엄청나게 보충을 하는데 미국이 그걸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해군력에서 잘못하면 중국한테 뒤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소들하고 업무 협약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하나오션은 20조 시장, 미국 MRO 시장에 진출한 게 있으니까요. 그 부분 고려해서 투자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자,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은 좀 안정화돼 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1월 달에 있을 행사는 1월 달에 CES가 있죠. 이거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역시 AI나 로봇 이런 쪽이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고 이런 종목들 포트에 편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야인시대에서는 또 로봇 관련주 한 종목 더 소개시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